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그린 별 그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고인돌과 고분벽화에 그려진 별 그림부터 천산열차 분야 지도와 신법 천문도까지 별 그림에 새겨진 우리의 천문 사상과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살펴볼까요? 이번 강의는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해온 각각의 문명들은 과연 어떤 별자리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 그리스와 중국 문명 속에 만들어진 황도 12궁과 3월 28수 별자리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탄생했을 때부터 경이로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들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왔습니다. 수평선 아래로 해가 지고 나면 별들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지요. 매일 뜨고 지는 별들이 조금씩 바뀌고 결국 1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별들이 뜨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별 중 밝은 별들을 이어 별자리를 만들고 또 이야기를 부여했습니다. 동물, 사물, 신화 속 인물, 관료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별자리를 만들고 사람들과 공유했죠.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늘의 북극과 황도를 따라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양, 황소, 사자, 정갈, 염소, 물고기 등 대부분 동물의 형상을 딴 별자리들이었죠. 또한 1년 내내 보이는 북극 지역의 별자리를 이용해 방향과 시각을 측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 주변의 별자리는 길흉을 점치는 점성술과 관계되었죠. 바빌로니아의 별자리는 아시리아를 거쳐서 이집트 천문학과 결합한 후 기원전 130년경 그리스에서 체계화되어 서양 별자리 황도 12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중국 황하 지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별자리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늘의 북극과 적도를 따라 도는 별들을 달이 주기에 따라 나눠 별자리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별들로 가득 찬 천상세계와 사람들이 살아있는 지상세계를 1대1로 대응시켜 별자리를 만들었죠. 북극 주변에 있는 별들에는 황제와 관료들이 머무는 관청의 이름을 부여했고 그 주변에는 백성들이 사는 시장과 제후국 등 여러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천변 현상은 이와 대응되는 지상세계의 이상징후로 여겼습니다. 동양별자리 3월 28수는 기원전 2세기경 한나라에서 정형화된 체계가 세워지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전파되어 동양의 별자리 문화권을 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별자리는 신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겨울철에 보이는 쌍둥이자리 유성우, 오늘의 별자리 운세는 모두 서양 별자리 황도 12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도는 천구에서 태양이 지나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황도를 중심으로 30도씩 12개로 일정하게 나눠 밝은 별들을 이어 만든 별자리가 바로 황도 12궁입니다. 황도를 중심으로 별자리를 만든 이유가 있나요? 그건 바로 하늘에 수없이 많은 천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천체들이 모두 황도 근처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태양, 달, 행성들이죠. 이들은 모두 황도 남쪽과 북쪽 각각 9도씩 폭 18도의 긴 띠를 이루는 황도대 안에서 운행합니다. 이들이 천구의 북박이 별들로 구성된 황도 12궁 중 과연 어느 궁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서양 천문학과 점성술의 시작이었죠. 태양은 춘분점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하나의 궁을 지나 1년에 12개의 궁을 순환합니다. 황도 12궁이 체계화됐던 기원전 130년경 춘분일인 3월 21일에 태양은 양자리에 위치했고 4월 21일에 황소자리, 5월 21일 쌍둥이자리 순으로 12궁을 순환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약 2150년이 지나게 되면 춘분점이 한 궁씩 이동해 현재 춘분점은 물고기 자리에 있습니다. 즉 춘분일인 3월 21일에 태양은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서양 별자리 체계는 150년경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오마이어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저술한 알마게스트에는 황도 12궁을 포함한 48개 별자리와 1022개 별들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으며 15세기까지 유럽과 이슬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도 12궁 별자리는 6세기경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 알려져 동양별자리 28수와 결합해 사용되었답니다.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별자리는 1928년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확정한 것이죠. 살펴보면 황도 12궁을 중심으로 북반구 28개, 남반구 48개로 총 88개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그리고 견우성과 직녀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동양의 별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별자리에서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의 일부이고 견우성과 직녀성은 독수리 자리의 가장 밝은 별 알타이르와 검은고 자리의 별 베가입니다. 동양의 별자리는 하늘 북극 주변의 3개 구역과 적도를 중심으로 28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서양 별자리와 비교해 하늘의 북극 지역 별자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하늘의 북극 주변을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총 3개의 담벼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자미원은 하늘의 궁궐을 상징하는 구역으로 연중 보이는 주국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옥황상제와 가족이 모여있는 북극 5성을 비롯해서 북두칠성과 관료, 궁녀, 각종 왕실의 가구 및 시설물들을 상징하는 여러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태미원은 하늘의 정물을 보는 관청과 관료를 상징하는 각종 별자리가 모여있는 구역입니다. 태미원을 감싸고 있는 왼쪽 담 자원장과 오른쪽 담 우원장 별자리가 있죠. 이는 각각 고위 관료들과 장군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시원은 하늘의 시장을 상징하는 별자리 구역입니다. 천시원 좌우에 담을 이루는 별자리가 있고 각종 가게들과 도량령 기구들 그리고 돈을 상징하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시원 안쪽에는 시장의 임금자리인 제좌성과 그 옆에 천변기후를 관측하는 측후관별도 있죠. 28수는 하늘의 적도를 중심으로 계절마다 뚜렷하게 관측되는 7개 별자리를 묶어 동서남북으로 나눈 별자리 체계입니다. 봄에 관측되는 별자리인 각수부터 기수까지 7개 별자리는 동쪽을 지키는 청룡을 상징합니다. 여름에는 두수부터 벽수까지 7개 별자리가 북방을 지키는 현무, 가을철은 규수부터 삼수까지 서방을 지키는 백호, 겨울에는 정수부터 진수까지 남쪽을 지키는 주작이 배치되어 있죠. 28수 별자리 이름이 한자라서 어려우신가요? 이는 방위신인 청룡, 현무, 백호, 주작의 신체 일부분이라는 것만 알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각수는 청룡의 뿔, 항수는 청룡의 목, 저수는 청룡의 배를 가리킵니다. 또한 28수는 달의 공전주기와 관계가 있는데요. 달이 하루에 하나의 수를 이동해 약 28일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3월 28수 별자리는 천변현상을 관측할 때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혜성이 자미원 북두칠성에 나타났다거나 밤에 객성이 각수로부터 몇 도 떨어진 곳에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관측 기록을 바탕으로 왕과 대신들은 하늘에 일어난 현상이 땅이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지를 논의하곤 했죠. 전통시대에 우리 별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황도 12궁을 기반으로 한 서양 별자리와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하늘의 북극 주변 자미원에 보이는 북두칠성, 북극오성, 왕랑은 서양 별자리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아 자리의 일부입니다. 태미원 주변에 있는 별자리인 오제자와 헌원은 사자자리, 낭이는 머리털 자리, 28수의 각수는 처녀자리의 한 부분이죠. 천시원과 은하수 주변에 있는 직녀성, 견우성, 천진, 관삭은 서양 별자리로 검은고, 염소, 백조, 왕관자리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월 28수와 황도 12궁 별자리를 통해서 하늘에 보이는 별은 같지만 문명마다 어떻게 별들의 선을 긋고 또 이야기를 만드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별자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